자길거 유튜버라고 조은수입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밑바닥에서 제가 중산층까지 올라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중산층의 그 공허하고 지루한 삶을 어떻게 제가 탈출했는지, 그리고 학원이라는 제가 익숙한 공간을 10년 동안 운영하던 학원을 나와서 어떻게 새로운 여정,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의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2025년에 자유와 혁신이라는 정당의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사임을 한 상태예요. 어쨌건 굉장히 다양하죠. 뭐 교육계에도 있었고, 잠시지만 제가 정치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그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성인들을 위한 교육 분야에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밑바닥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랑 중산층을 탈출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밑바닥 가난에서 올라오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그게 맞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중산층을 탈출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현재 여러분들은 인생에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 문제다. 나는 관계 문제다. 나는 건강 문제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해결하고 싶은 문제 카테고리가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문제의 크기와 어떤 느껴지는 체감의 정도는 다른데 인간들이 시달리는 문제 카테고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그 누구도 돈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 만약에 정말 그렇게 본인들이 돈으로부터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면 이 새벽에 보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기준으로는 지금 12시가 좀 넘었는데 이 늦은 시간에 절대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 아니 내 인생에 고민이 없는데 왜 이런 유튜브를 눌러봐. 그죠? 근데 아마 내가 중산층인데 나도 그 공허함을 느껴. 근데 저 여자가 탈출했다고? 어떻게 탈출한 거지? 이런 궁금함이거나 이런 호기심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나는 중산층까지만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중산층에 갔는데 이게 그 공허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공감되거나 아니면 궁금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야. 그래서 진짜 내 인생에 고민이 없고 편안한 사람은요 유튜브 같은 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억만장자가 이 시간에 유튜브 같은 거 눌러볼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내가 무슨 되게 유명한 막 대형 유튜버도 아니고 이런 듣보잡 유튜버를 그런 사람들이 눌러보겠냐고. 그죠? 우리가 이런 거를 찍고 누군가 이런 걸 본다는 거, 이런 걸 소비한다는 건 나한테도 뭔가 와닿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자, 일단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올라올 때도 힘들었어.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정말 이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걸 찾은 게 2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일을 하면 돈 벌고 성공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하고 돈 벌고 성공한다는 건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해 보니 내가 사랑하는 일에서 돈 벌고 성공했구나라고 이야기 지어내기를 한 거고 대중한테 그걸 전하면 대중은 그냥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지 알아요? 20대 30대 청년들한테 자기가 뭘 사랑하는지는 경험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진짜 사랑해. 근데 그 일에 들어갔는데 일이 오지게 빡세고 겁나 박봉이고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어. 그럼 그런 일을 계속 오래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누구도 그런 일을 오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어도 막상 들어가서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나 이 일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말한 사랑하는 일을 하면 돈 벌고 성공한다는 거 그냥 사후적인 해석이고 사랑하는 일이랑 돈 버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 그냥 이게 팩트예요. 다만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잖아.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이걸 조금 더 지속할 수 있게 나한테 인내심을 줘. 내가 막 그래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힘들었던 그런 여정이 있을 거잖아.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 일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다시 스스로 동기부여한다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속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이건 별개다. 하지만 돈 벌려면 운이라는 걸 만나야 돼. 그죠? 근데 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 운이라는 걸 만날 때까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여지를 조금 낮추거나 밀어준다. 이거예요. 끝? 자, 일단 밑바닥 가난하던 시절에는요. 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나쁜 점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시달리고 힘들어. 그죠? 근데 또 좋은 점은요. 이때는
모든 게 다 기회야. 그래서 모든 걸 다 기회라고 보고 모든 일에 다 예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잡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의 투잡이었어. 하나의 본업이 있고 남은 여분의 시간에 뭐 다른 거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투잡으로 살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내가 인생의 20대에서 20대 대부분의 시간을 투잡으로 살았는데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죠. 언제 도대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밑바닥에서 진짜 탈출하는데 저는 사랑하는 일을 찾고 10년은 걸린 것 같아요. 10년은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약간의 돈을 벌었다가 조금 여유가 생겼다가 다시 뭔가 또 상황이 생겨서 다시 이 돈을 털어써야 되고, 그걸 반복하면서 그냥 10년의 시간을 그냥 경험을 다양하게 쌓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근데 밑바닥에 있을 때는 내가 모든 일에 예스 하는 거. 그래서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 계속 새로운 일이 들어오고 돈은 안 될지라도 그걸 하면서 막 재미있게 뭔가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어떤 그런 내 경험을 쌓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예요. 중산층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시급하기도 했으니까 사실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예스를 한 것도 있어. 그죠? 중산층쯤 되면 이제 먹고 사는 게 좀 해결이 됐어. 그리고 막 옛날처럼 그렇게 막 아무데나 내가 막 예스 하고 싶지 않아. 왜? 아유, 나도 이제 좀 배운 여자고 나도 이제 좀 어떤 내 소셜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아무데나 가서 내가 막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한마디로 가리는 게 많고 따지는 게 많고 싫은 게 많아지기 시작해. 불편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예전이라면 예스 했을 것들에 대해서 노를 하거나 심지어 그 일이 나한테 생기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걸 제거하는 일들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어때지는 줄 알아요? 편안해.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내 인생에 문제가 딱히 없어. 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가 문제를 다 제거해버렸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학원 운영하던 시절에 처음에는 어떤 고객에게나 예스를 했어. 근데 한 몇 년쯤 하다 보니까 알겠는 거야. 아, 이런 사람들이랑 거래하면 힘들어지는구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우리 학원에 들어오려고 길을 쓰면 나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우리 학원에 입학할 수 없도록 최대한 그 사람들을 막아.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학원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입학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 왜? 배가 부르거든.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진상 고객의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거든. 나 이 사람 아니라도 먹고 살거든. 근데 여러분, 이 헝그리 정신이 사라진다는 게 진짜 위험해요. 왜? 인생이 너무 편안해지고 모든 게 편리해지는데 이 편안해지고 편리해지는데 바로 여기에 양면성이 있어요. 편안해지고 편리해진다는 건 내가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잠깐 봐봐요. 이렇게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는 편안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편안한 대신 따라오는 세트 메뉴가 있어. 지루함. 인생이 너무 지루해. 옛날에 가난할 때는 막 이것저것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런 다양한 일을 하면서 적어도 인생이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팀 페리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의 반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쵸? 팀 페리스는 지루함을 행복의 반대라고 표현해요. 근데 저 진짜 와닿았어요. 그 행복의 반대가 지루함이라는 게 내가 편안하려고 선택했던 그 안전지대 안에 나를 곱게 이 밀어넣었던 내 선택이 결국 나의 인생을 지루하게 만들었구나. 근데 지루한데 마음 한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공허함과 불안함 사이에 널뛰어. 왜냐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거든. 막 정말 이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와서 이 동네 학원장으로, 그래도 동네에서 우리 학원 이름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하고 지나가는 어떤 동네 주민들이 막 우리 학원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어깨 뽕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자부심도 있어. 근데 그 한편으로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 너무 힘든 거야. 퇴근? 당연히 없죠. 은행원들 셔터 내리고 10원짜리 한 장까지 맞추느라고 밤 늦게까지 집에 못 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학원장도 남들이 봐서는 꼴랑 몇 시간 일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집에 못 가고 하는, 사실은 별 중요하진 않지만 그 막 해야 되는 노가다들이 있어. 사실은 선생님도 시켜도 되는데 이런 거예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라면서 내 어떤 귀한 시간을 어떤 불필요한 노동으로 낭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불안함,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정신이 쉬지를 못해. 사실 내가 노가다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해. 그래서 이거라도 내가 붙잡고 있거나 이걸 안 하면 계속 정신이 쉬질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봐봐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영업도 마찬가지야.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내가 돌려받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내 정신이 쉴 수가 없어. 그냥 이거는 내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처럼, 회사를 다닐 때 우리가 그래도 집에 갈 땐 스위치를 클 수가 있잖아. 근데 내 사업, 내 자영업, 뭐 내 거를 한다고 시작하고 그걸 결정해서 나오는 순간 이 정신의 쉼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면 돼. 그냥 24시간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듯이 내 머리에 이 정신의 회로가 계속 돌아간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산층까지 오고 나면 사람들이 다 누구나 이런 공허함을 느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런 문제에 왜 시달리는지를 몰라. 근데 이런 거예요. 물론 내가 왜 시달리고 당신의 문제는 이거고 이걸 하면 해결이 됩니다를 명확하게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걸 내가 안다고 해서 머리로 이해를 했다고 해서 현실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픽스하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 근데 알아도 그걸 내가 개선을 할 수가 없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중산층들 남들이 봐서 어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때 되면 해외로 여행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른 것들 보면 다 있어 보이잖아. 근데 중산층은 사실 부자가 아니거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중산층은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중산층이 돈이 어디서 오나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진짜 막 큰 빌딩이 있어서 이런 빌딩에서 현금 흐름이 흘러 들어온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전문직이고 자기들이 그냥 고소득 수입자라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해서 버는 돈으로 다 그 사치, 부자처럼 보이는 그 멍청한 사치를 하고 사는 거라고. 근데 왜 그래요? 중산층은 남의 이목이 너무 중요하거든.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저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성공했다는 이 느낌을 풍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 어떤 눈빛, 아, 저 여자 그래도 저기까지 올라갔네, 성공했네라는 그 눈빛을, 아니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그런 나에 대한 그 시선에서 타인의 인정 욕구, 인정 욕구인 거죠. 타인에 대한 나의 인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채워지는 그런 만족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정말 자신감이 있고 만족하고 자존감이 높으면 그런 게 안 중요해. 근데 사실 내가 자존감이 높지 않은데 여기까지 꾸역꾸역 온 거야. 근데 중산층도 맞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이가 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부족한 자존감을 외부에서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단계로 하는 거는 뭐 이제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는 거죠. 뭐 좋아 보이는 차, 부자처럼 보이는 막 이런 걸 사서 사들이고, 두 번째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중요해. 왜? 나 스스로 나를 리스펙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이 존경의 시선에 의지해서 사는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그래서 중산층들이 이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다 외적인 것들에 집중을 하는데 중요한 건 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호캉스 가고 아니면 내가 막 철마다 해외여행 가고 아니면 막 사치스러워 보이는 그런 취미들 있잖아. 뭐 사실 요즘에는 이런 거예요. 뭐 문화센터 다니고 뭐 필라테스 하고 요즘엔 이런 게 그렇게 고급 취미는 아니야. 그쵸? 너무 많이 대중적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고급 취미가 아닌데, 예전에 제가 학원을 하면서 처음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뭐 했냐면 처음에는 문화센터를 다녔어. 사모님들처럼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지루하더라고. 아줌마들 맨날 얘기하는 것도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도 막 귀를 씻어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테스를 다녔는데 좀 고급스러운 샵에 다녔어. 아주 소수로 하는 프리미엄으로 하는 그런 클래스를 좀 다니다가 거기도 아침에 갔더니 또 부잣집 사모님들이 오더라고. 근데 그것도 재미가 없어. 몇 달 하다 보니까 꽤 오래 하긴 했거든요. 이것도 뭔가 계속 했는데 여전히 안 채워져.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피아노. 피아노는 그래도 꽤 오래 했던 것 같아. 이거는 한 3년 정도 제가 했고, 어릴 때 피아노 쳤던 거를 이제 이어서 친 건데, 어쨌건 뭔가 이런 외적인 활동에서 오는 건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다 해봤지. 여행도 가보고 뭐 호캉스도 하고 다 해봤는데 이런 걸로 난 안 되더라고. 근데 뭘 깨닫냐면 예전에 그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하던 주원규 PD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들이 좋다는 거 자기도 다 해봤대. 뭐 여행 가고 뭐 이제 이런 거 해봤는데 자기는 깨달았대. 나는 이런 걸로 행복해지지 않는구나. 근데 그걸 저도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남들이 이런 거 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는 물건을 사거나 이런 뭐 남들이 봐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경험을 하는 거, 이런 걸로 내가 행복하지 않구나. 그리고 언제 내가 행복한가를 좀 봤더니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야.
예를 들어 내가 학원을 운영했는데 당연히 돈도 잘 벌겠지. 근데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인정, 또 인정 욕구 나오네. 고객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가 하는 일에서 아 내가 진짜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아이들 인생에 정말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를 깨달을 때 난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건 외적인 어떤 이런 행복을 우린 쫓아요. 이런 쾌락? 아니면 어떤 욕망에서 오는 이런 행복? 이런 욕망과 외적인 쾌락에서 오는 행복을 쫓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오는 행복은 되게 제한적이야. 우리가 진짜 쫓아야 되는 행복은 이거를 그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덕의 행복이라고 얘기해. 쾌락의 행복과 미덕의 행복이 있는데 미덕의 행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자신의 쓸모나 가치나 이런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미덕의 행복이다. 근데 미덕의 행복에는 쾌락의 행복이 같이 있지만 쾌락의 행복에는 미덕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했을 때 여행을 했을 때 여기서 오는 행복은 우리한테 깊이 들어가서 건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쓸모있는 일을 했고 다른 사람을 도왔고 고객한테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감사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오는 행복은 깊이 들어가서 우리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어. 이런 거예요. 인생은 나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근데 중산층에 들어가면 다시 박스 안에 갇히잖아. 그죠? 그럼 뭐가 멈춰요? 박스 안에 갇히는 순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야. 인생에서 성장하기로 하는 것도 선택이고요. 성장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이전까지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올라오는 동안에는 계속 고고고를 외쳤단 말이야. 근데 중산층에 딱 오니까 stay, stay, stay. 봐봐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 나는 나이를 먹고 있고 경력처럼 보이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근데 내가 계속 stay하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 나는 떨어지고 있는 거지. 나아지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나빠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인간은 내가 여기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오는 거 성공했어? 그럼 무조건 다음 단계의 성장 목표를 세워서 다음 단계를 향해서 또 뭔가 작은 도전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걸 이뤘으면 또 그 다음 단계 작은 어떤 목표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저희 멘토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도미노에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목표를 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봐봐요, 여러분. 월 1,000만 원 버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월 1,000여 되면 그 정도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월 1,000여가 인생의 목표예요. 월 1,000여가 되면 거기서 내 인생 끝나요? 월 1,000여가 되면 내일 당장 죽어도 아쉬운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인생에서 돈만 쫓으면 안 되고 사실 우리가 돈을 쫓는 거, 이 돈의 풍요를 쫓는 건 이 풍요 안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요를 쫓는 거거든. 근데 풍요 안에 자유함이 없는 풍요라면 어떨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내가 돈을 소유한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했어. 내 직업이 나에게 돈 벌게 하는데 내가 직업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이 직업이 나를 소유했다고. 그래서 돈을 벌지만 내가 직업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 근데 중산층에서 딱 멈추는 선택을 하는 순간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이런 부작용의 세트 메뉴가 따라온다고 한 방에. 그리고 인생은 불안했다, 공허했다, 불안했다, 공허했다. 너무 힘들게 열심히 살아서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한편으론 두렵고 한편으론 불안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언제까지 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도대체 내 인생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또 공허했다. 불안함과 공허함이 미친 듯이 널뛰는 사람들의 이 정말 가엾은 삶이 중산층이라고요. 남들이 봐서는 다 괜찮아 보이지. 그리고 중산층들이 또 문제가 겉돌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야.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어. 아니 지가 지일 똑바로 잘하고 저까지 갔는데 감히 누가 뭐라 그래. 근데 터치를 못하는데 정말 내가 터치 안 해도 괜찮은 상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중산층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부자가 아니라고. 그럼 부자가 아니라는 건 뭔가 내가 인생에 놓치고 사는 게 있다는 거야. 내가 못 보는 사각지대. 그리고 지가 존나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가 대단하고 위대하지도 않고 멍청한 믿음을 가지고 병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코딱지만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이게 진리다 믿고 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네가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너한테 그런 더 능력이 있고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왜 그 코딱지만한 박스 안에 갇혀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하고 사냐고.
너의 가치와 쓸모를 왜 더 의미 있는 일, 더 큰 일, 더 큰 생각에, 더 큰 세상에 나가서 쓰지 못하냐고. 이게 제가 중산층으로 살았던 그 기간 동안 저질렀던 가장 멍청한 실수였어요. 자, 봐봐요. 이런 거예요. 1단계, 이게 제가 그려놓은 건데 1단계 우리 누구나 다 머니 게임을 해야 돼. 첫 번째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 문제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막 생각해.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이런 고민을 뭐라고 말로 잘 표현은 못해요. 근데 이런 막연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봐봐요. 내가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잖아요. 이걸 찾을 수가 없어.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는 거 만들어요. 버킷리스트. 근데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쓸 때 보면 뭐 이런 거 있어. 어디 고급 호텔에 가서 저녁 먹기 아니면 무슨 뭐 어디 가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기 그리고 안 뒤지고 살아있기 막 이런 거를 쓴단 말이야. 근데 그 버킷리스트 중에 멍청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 버킷리스트가 봐봐요.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샤넬백 갖기, 에르메스백 갖기, 벤츠 사기 이런 버킷리스트라면 여러분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멍청한 사치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버킷리스트를 보면요. 고생, 개고생 리스트가 있어. 뭐 어떤 수행길에 가서 몇 킬로미터를 뭐 땡볕에서 걸어본다거나 어디에 가서 개고생을 하면서 뭐 야생에서 며칠 동안 되게 위험한 데서 생존해 본다거나. 근데 그런 개고생 리스트를 자기도 모르게 이런 데 왜 넣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세계여행 같은 걸 막 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한참의 시간 동안 진짜 개고생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하고 극한에 몰렸을 때 인간이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인간은 뭘 생각하냐면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내가 죽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 우리 본능적으로 나는 누구지? 내가 원하는 삶은 뭐지?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를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궁지에 몰린 순간에 우린 그런 걸 생각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런 어떤 여행을 목적을 가지고 떠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여행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그런 고생의 시간들이 있고 그 고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자기한테 자기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런 책을 쓰는 거야. 뭐 내가 유럽을 다니면서 뭐 나의 인생을 찾은 이야기라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거를 사후해서 그래. 이 사람이 그걸 찾으려고 간 건 아닌데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의 어떤 상관관계 안에서 어떤 되게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 하나가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준 거란 말이야. 그럼 사람들은 그 행위를 따라하면 봐봐요. 그 행위를 내가 하고 싶은 걸 find 찾으면 하고 싶은 걸 내가 찾는데 내가 원하는 걸 찾는데 그걸 하고 이루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버킷리스트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 삶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를 찾고 그걸 하고 완성하면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해. 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달라. 뭐냐면 원하는 걸 찾아서 내가 했을 때 거기서 realize 깨달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을 거고 그거를 누군가랑 나눠야 돼.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원하는 걸 찾아서 했어. 완성했어. 그러면 이걸 하면서 내가 얻은 깨달음이 있잖아. 이걸 나눠야 된다고. 깨닫고 나누는 걸 해야 우리의 이 버킷리스트가 완성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 원하는 뭐가 됐든 간에 있잖아. 막 그 다양한 버킷리스트를 했는데 한 걸로 그냥 끝내버렸어. 아 버킷리스트 100개 다 지웠네. 끝! 해버리면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그 의미와 원래 목적을 발견하고 달성할 수가 없다고 이해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버킷리스트의 의미를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이거는 저도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근데 저희 멘토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내가 뭐가 달라졌을까? 저희 멘토님이 처음에 제자가 되면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멍청한 포트폴리오를 제거해요. 내 주변에 있는 멍청한 인맥들을 제거하고 내가 쓰고 있는 멍청한 시간을 제거하고 봐봐요. 인간이 제거돼야 내 시간의 여유가 생기잖아.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생겨야 나한테 집중하고 나한테 투자하고 내가 뭔가 인생의 변화의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내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도와주시는 게 멍청한 인간관계와 멍청한 시간의 포트폴리오를 제거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제가 정리하고 나온 것도 아마 나 혼자만 내가 결정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현금 흐름이 나오는 무언가를 갑자기 툭 잘라내고
하루아침 백수 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툭 잘라내지 않았으면 나는 영원히 그 학원이라는 쳇바퀴 밖으로 절대 못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고 완성했어.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나눠야 되고, 나눠야 깨닫게 되고, 깨달은 게 있다면 반드시 나눠야 된다. 깨닫는 것과 나누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버킷리스트의 핵심이라고. 이걸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사실 해야 되는 거는 이 돈 문제를 해결했으면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그래서 내가 삶의 목적은 뭐지?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버킷리스트를 한 것만으로는 이 의미와 미닝과 퍼포스 단계로 갈 수가 없다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제가 중산층까지 가서 어떻게 여기서 그럼 벗어났냐. 그 지루하고 공허한 삶에서 우리 인생에 두 가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거든요. 종교적인 포트폴리오, 종교적인 시도에 대한 포트폴리오, 하나는 과학적인 시도에 대한 포트폴리오인데 저는 완전히 과학주의자였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삶을 성공하겠지를 진짜 그 매뉴얼대로 살았던 삶이었어요. 예전에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매뉴얼 주디라고 불렀거든요. 너무 매뉴얼 같은 삶을 살아서 한마디로 오지게 지루하게 산 거죠. 근데 그 오지게 지루하게 살던 삶이 학원장 삶으로 사실은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직업이 저한테 맞았는데 어떤 한편으로는 사실은 나도 되게 숨막혔거든. 어쨌건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무도 가둬놓지 않았는데 나 혼자 갇혀 있었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종교적인 시도라는 건 여러분이 뭔가를 막 측정 불가능한 뭔가를 종교처럼 믿는 거야. 그래서 현재 내 위치는 뭐 여기 내가 속해 있지만 이거 말고 다음 단계를 찾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고 바보지혜를 발휘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게 바보지혜일까? 저는 학원장 하던 시절에 그렇게 똑똑한 여자가 여러분 진짜 멍청한 짓을 했어요. 다단계에 빠졌는데 빠져도 그렇게 빠질 수가 없어. 학원은 내가 사랑해서 하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이 일이 나한테 너무 숨막히고 버거웠어. 그래서 다단계에서 하는 어떤 여행에 초대받았고 그 여행에 가서 이런 연결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 버는 방식은 너무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고 너무 이 여기에서 이제 그 자유가 없다. 늘 내가 갇혀 있어야 되는데 갇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항상 그 언제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항상 이 갈증이 있던 상태에서 다단계 세미나 가서 초대를 받으니까 이런 연결 관계를 만들어내요. 아, 이 일을 하면 이렇게 평일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구나. 아니, 봐봐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다단계에 빠지냐고. 진짜 멍청한 거죠. 근데 저한테는 그때 시간의 자유라는 말에 귀가 이만하게 열렸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교육 사업이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너가 먹었는데 좋으니까 그냥 소개하면 되는 일이다. 아니, 봐봐요, 여러분. 소개하는 거 입이 있으면 누구나 하잖아. 그리고 교육 사업? 아니 평생 내가 한 게 교육인데 이걸 내가 못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다단계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심지어 그 다단계를 잘하겠다고 저는 그때까지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는 게 차 살 돈을 아껴서 나는 내 상가를 샀거든. 왜? 나는 환갑까지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70까지 학원 할 생각이었어. 근데 그러던 제가 이 정말 10년 넘게 15년 넘게 차를 안 타던 제가 10년이었구나. 한 10년 넘게 차를 안 타던 제가 차를 사요. 그것도 심지어 외제차를.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단계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깨달아요. 아, 이거 내가 생각한 그런 일이 아니구나. 근데 하겠다고 내가 일단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 일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우리 조금만 더 해보자. 그래서 그 일을 잘하겠다고 우연히 어떤 교육에 찾아 들어갔어. 다단계 하는 사람들 고민이 뭐예요? 명단이 없잖아. 고객이 없잖아. 저도 똑같았거든요. 학원 잘하겠다고 인생의 모든 인맥을 다 잘라내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명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콜드콜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들어간 교육에서 저희 멘토님을 만나요. 그리고 엄청 아프게 후드려 맞죠. 본인이 지금 학원을 하면서 학원에서 번 돈으로 다단계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냐. 본인이 지금 본인들 고객한테 미안하지 않냐. 그래서 엄청 사실은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진짜 멍청했구나. 저는 수업을 하는 원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알아서 하고 내가 이 일을 같이 해도 그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그런 내가 잘못된 어떤 생각을 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저 이제 멘토님께서 본인 부채 상환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시작했던 게 아이들 데리고 경제 수업하고 어머니들하고 같이 독서 토론 수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기반으로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도 썼고 그리고 또 저희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한 190회 정도 했는데 MF 케어라는 마케팅 독서 토론이 사실 그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밑바닥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중산층을 탈출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중산층을 탈출하고 싶으면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이전까지 했던 그 과학주의자 같은 포트폴리오에 더해서 뭔가 내가 종교적인 시도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유튜브 같은 거. 이런